붓을 든 할머니 이정숙 인생의 두 번째 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정숙은 시계 소리만 들리는 집에서 살았다. 아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걸려올까 말까였다. 아침이면 쭉 한 그릇으로 식사를 마치고 TV를 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의 절반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다.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유일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게 노년이란 거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무언가 미련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굳은 물감, 부러진 붓, 낡은 팔레트가 있었다. 이게 아직 있었네. 젊은 시절 그녀는 미술학원을 다녔다.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었지만 그때의 설렘은 아직 어딘가 남아 있었다. 그림 한 번만 다시 그려볼까. 그날 저녁 그녀는 낡은 붓을 들고 신문지를 깔았다. 마트에서 산 값싼 아크릴 물감을 짜서 작은 도화지 위에 노을을 그렸다. 붓끝이 종이를 스칠 때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은 굳었지만 마음은 아직 살아있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다음 날부터 매일 그림을 그렸다. 창가의 화분, 고양이, 마당의 국화꽃. 작은 것 하나하나가 그녀의 모델이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재미있지. 그녀는 식사도 잊고 그림을 그렸다. 시간이 흘러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마다 젊어진 기분이 들었다. 이웃이 지나가다 물었다. 할머니 그림 배우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내 마음을 칠하는 거죠. 캔버스가 점점 늘어나 거실 벽과 식탁 위까지 차지했다. 딸이 오랜만에 찾아와 놀라며 말했다. 엄마, 집이 미술관이네. 그녀는 쑥스러워 웃었다. 심심해서 그렸지 뭐. 하지만 딸은 눈빛이 달랐다. 엄마, 색감이 진짜 좋아요. 따뜻해요. 며칠 후 손녀가 놀러 왔다. 할머니, 이거 사진 찍어서 올려도 돼요? 올리다니? SNS에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손녀가 사진을 올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뭐라고? 할머니 그림 너무 감동적이래요. 그녀는 믿기지 않았다. 그림 몇 장으로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니. 하지만 그 후로 매일같이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할머니 그림 보면서 울었어요. 이 색감 엄마 품 같아요. 정숙은 손을 떨며 댓글을 읽었다. 내 그림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네. 며칠 뒤 지역 신문에서 연락이 왔다. SNS에서 화제의 80대 할머니 화가. 인터뷰 요청이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다. 기자가 물었다. 그림을 다시 그리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루가 너무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을 색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그대로 기사 제목이 되었다. 조용한 노년을 색으로 채운 여인. 그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K-감성의 주인공 이정숙 화가님을 소개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어색했지만 진심만큼은 가식이 없었다. 그날 방송 이후 그녀의 집 앞엔 기자와 방문객이 늘었다. 이웃들은 말했다. 이젠 동네 스타네요. 그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림 그리던 할머니일 뿐이에요. 갤러리에서 초청이 들어왔다. 작은 전시회를 여시죠. 그녀는 망설였다. 내 그림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손녀가 말했다. 할머니 용기 내요.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녀는 결심했다. 그래, 한 번쯤은 보여줄 때가 됐지. 동네 주민센터의 작은 전시장에 그녀의 그림 20점이 걸렸다. 그림 옆엔 제목 대신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건 남편이 떠난 뒤 처음 맞은 봄이에요. 이건 손녀가 웃던 날의 하늘색이에요. 전시 첫날 사람들은 조용히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에요. 인생이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림 속엔 제 하루가 다 들어있거든요. 며칠 뒤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다.
선생님, 저도 50이 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그림 보니 다시 하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정숙은 미소 지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예요. 그날 이후 그녀는 우리 동네 미술교실을 열었다. 참가비는 무료, 준비물은 단 하나 하고 싶은 마음. 아이부터 노인까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붓을 잡았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에요. 그냥 색으로 말해요. 그녀의 미술교실은 지역 방송에 소개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희망의 화가라고 불렀다. 어느 날 서울의 한 대형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다. 이정숙 화가님의 작품을 전시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가 서울 전시회 준비는 쉽지 않았다. 액자가 운반비, 포장비.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이름으로 전시하는 거잖아. 서울 전시장, 그녀의 첫 대형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장 입구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다. 그림은 늙지 않는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관람객들은 조용히 그림 앞에 섰다. 이 색감 진짜 신기하다. 이건 젊은 사람에겐 못 나올 색이야.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젖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물었다. Why 소엄? 그녀는 미소 지었다. Because I painted with my life. 전시 마지막 날 그녀는 관객들에게 말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잘한답니다. 저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에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TV 다큐멘터리, 출판사 인터뷰, 그리고 초등학교 강연 요청까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대답했다. 색을 고를 땐 용기가 필요해요. 삶도 그래요. 용기 있는 색으로 칠하세요. 그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의 색을 관찰했다. 오늘은 어떤 색으로 시작될까? 가끔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당신이 있었으면 내 그림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는 살짝 웃었다. 아마 잘했네 했겠지. 겨울이 오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장의 편지를 받았다. 당신의 그림 덕분에 제 엄마가 다시 웃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붓을 들었다. 이건 그 엄마를 위한 그림이야. 붉은색, 노란색, 하얀색이 따뜻하게 섞여 캔버스를 채웠다. 그녀의 집은 이제 이정숙 갤러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사람들은 멀리서 찾아와 말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럼 됐네요. 내 그림이 사람 마음에 닿았다는 거니까. 어느 기자가 물었다. 지금 행복하세요? 그녀는 대답했다. 그림 그릴 때마다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난 아직 봄이에요. 붓을 씻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사람이 늦게 피는 꽃도 있지. 나는 그냥 조금 늦게 핀 거야. 창문 너머로 노을이 번졌다. 붉은 빛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붓을 들어 그 빛을 그대로 화폭에 담았다. 그림은 점점 완성되어 갔다. 마치 인생이 다시 색을 되찾는 것처럼. 그녀의 이름 이정숙.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늦게 핀 꽃 하지만 누구보다 찬란한 화가. 당신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색칠할 수 있습니다.